자, 가담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인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할 수가 있죠. 담보권 실행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귀속 청산 또는 경매.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틀린 거 됐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당권하고 동일하다 틀렸죠.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뭐 하는 거죠? 경매를 하는 거죠.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가져갈 수는 없다 그 말이죠. 하지만 가담법에 의하게 되면 가등기 담보권자인 채권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돈 대신에 그 물건 가져갈 수가 있는 거니까 동일한 건 아닙니다. 정답 1번이네요. 자, 2번 지문에 보니까 청산금 채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차액을 받을 권리가 있죠. 이게 청산금 채권이잖아요. 근데 이게 압류나 가압류가 됐다라고 한다면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이때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법원에 공탁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3번 질문이에요. 자, 청산금이라는 것은 통지 당시 목적물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을 공제하는 건데요. 여기서 피담보 채권에 만약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선순위 권리자 채권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4번 질문이네요. 자,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해서 만약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바로 귀속 청산이죠. 그래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청산금을 평가해서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 질문에 보니까 자, 담보가등기 이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청산금 범위 내에서 동시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자, 옳지 않은 거 됐네요. 1번 질문이에요. 자, 만약에 아직 채무자 등이 채권자로부터 청산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요. 돈을 갚아버리고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2번 질문이네요. 가담법이 적용되려면 채권자의 폭행위를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폭행위로 인정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초과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질문이네요. 가담법이라는 것은 차용금 채무를 담보할 때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용금 채무가 아니라 만약 매매대금 채권 담보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것. 이게 판례. 정답 3번이네요. 그 다음 4번 질문에 보니까 담보가등기 이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행의 항변권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5번. 이미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양도담보가 되는 거죠. 가등기만 격려가 되어 있다. 가등기 담보고요. 이미 등기가 격려가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양도담보가 되는 거죠. 이거는 청산기간이 경과됐다라고 한다면 곧바로 소유권 취득하게 되겠죠. 이미 등기가 격려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틀린 거 됐네요. 1번 질문에 보니까 자, 차용금 채무하고 그 외 채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가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용금 채무만 남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가담법이 적용이 된다라는 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가담법이라는 것은 차용금 채무, 다른 말로 대금 채무를 담보할 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청산금을 평가했으면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을 평가해서 통지해 주는 거죠. 따라서 물상보증인,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이후에 소유권 취득한 제3자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채무자 등 했을 경우에 채무자, 물보, 제3취득자 세 사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청산금이 없을지라도 당연히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청산금이 있던 청산금이 없던 무조건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 변제기 이후에 실행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5번 질문이네요. 자, 청산금을 평가해서 채무자 등에게 통지했습니다. 그래서 도달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해관계가 있는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틀린 거 됐네요. 1번 질문이에요.
가등기 담보권자 같은 경우는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이게 귀속 청산 또는 경매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지문에 보면 청산금 평가는 채권자가 평가하는 거죠. 따라서 설령 객관적 평가 금액에 미달됐을지라도 일단은 효력 있는 거죠. 채권자가 스스로 평가하는 거니까 주관적 기준에 의해서 일단 평가해서 통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모든 채권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선순위 걸 공제하는 거였죠. 정답 3번이네요. 그 다음 4번 지문에 보니까 키워드는 매매대금 채권 확보가 되겠네요. 대여금 채무가 아니라 매매대금 채권 확보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5번 지문이네요. 자, 5번 지문 같은 경우 여러분이 판례인데요. 이걸 좀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구상권 있잖아요. 구상권 같은 경우에도 담보가 된다라고 암기를 해버리세요. 자, 옳은 거 됐네요. 보니까 이제 여기 공사대금 채무가 나왔잖아요. 이건 차용금 채무가 아니잖아요. 차용금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됐다. 청산 절차가 종료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때부터 과실취득권은 가등기 담보권자인 채권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원래 과실취득권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끝났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3번 지문은 채무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말소무가 있고 서로 간의 동생관계가 아니죠. 돈 먼저 갚은 다음에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5번 지문이네요. 5번 지문에 보니까 담보가등기 후에 저당권자 후순위 권리자네요. 후순위 권리자 같은 경우에는 청산기간 범위 내라고 한다면 자 변제기 도래 전일치라 피담보 채권 도래 전에도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제기 도래 전일치라도 경매 신청권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했죠. (1억 원을) 빌려줬대요. 여기에 이제 을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갑, 이 사람이 채권자죠. 1억 원을 빌려줬고, 네.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3억짜리네요. 보니까 3억짜리 가등기를 해두었다. 가등기 담보에 관한 문제가 되겠네요. 네. 자, 틀린 거 됐습니다. 1번 지문입니다. 당연히 청산금을 평가해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지문에 일단 청산금을 평가해서 통지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만약 계속 금액이 잘못됐다라고 다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청산 절차가 진행이 안 되겠죠.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 3번 지문에 청산 금액에 대해서 동의했다. 이제 확정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지문이네요. 자, 갑이 을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최소한 담보권 실행 통지는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청산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건데 실행 통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5번 지문입니다. 5번 지문에서 채무자 있잖아요.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청산금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청산금이 터무니없이 적다라고 한다면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는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채무자가 보호되겠죠. 자, 틀린 거 됐네요. 자, 소유권 취득, 귀속 청산 또는 경매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자, 채권자가 주관적 기준에 의해서 청산금을 평가하고 통지했다라고 한다면 설령 객관적 평가 금액에 미달했을지라도 일단 효력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3번 지문이네요. 자, 모든 채권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선순위 걸 뺀다라고 했죠. 그 다음 4번 지문이네요.
매매대금 채권이죠. 매매대금 채권은 대여금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5번 질문이죠. 채권 담보 목적으로 양도했다. 이게 바로 이제 양도담보가 되겠네요. 당연히 이때 사용시효권은 담보 설정자에게 있는 거죠. 옳지 않은 거 됐어요. 자, 담보권 실행 들어가서 소유권 취득하려면 이제 귀속 청산 절차를 다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변제기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청산금을 평가해서 통지를 하고요. 최소한 청산기간 2개월은 경과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통지 당시 평가액이 채권에게 미달되고 있다. 그래서 청산금이 없다. 청산금이 없다 할지라도 통지해야 된다라고 했죠. 청산금이 있던 청산금이 없던 무조건 통지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3번 질문해 보니까 채권자프로 이미 등기가 종료가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양도담보가 되는 거죠. 자, 이때는 청산금만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곧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별도 등기할 필요는 없죠.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 4번 질문해 보니까 가등기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했다. 여기 써 있죠. 청산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되는 건데 청산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지급했기 때문에 대항할 수는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 4번이네요. 그 다음 5번 질문이네요. 경매가 들어왔네요. 자, 경매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 담보가등기는 저당권 취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가 들어오게 되면 저당권 다 소멸되잖아요. 따라서 소멸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건물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합건물법은 여러분들이 다 암기할 사항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이거는 포기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일단 문제에서요. 이제 시험에 나오는 사항들 좀 몇 가지만 여러분께서 좀 보시고 암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자, 옳은 거 됐거든요. 옳은 것. 아파트 가게 되면 이제 뭐 관리 규약이 있는데요.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3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입니다. 그 다음 2번 질문에 보면 정기관리단 집회는 매년 1회 이상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 전원동의가 있다. 구분 소유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구분 소유권자들이죠. 전원동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하는 거죠. 통지하지 않은 이외 사항에 대해서 결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인 통해서도 당연히 의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 3번이네요. 옳은 거 됐습니다. 공용 부분이 있죠. 공동 사용하는 부분을 공용 부분이라 하는데 공용 부분을 변경을 한다. 이때는 4분의 3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의결권 같은 경우에는요. 서면을 통해서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여기서 만 이게 틀린 거네요. 전원 동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 3번이네요. 구분 소유자가 만약 10인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대표자인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인 이상일 경우에 의무사항이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 질문이네요. 자, 각 공유자의 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다. 틀렸죠?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하는 거죠. 한마디로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지분도 많은 겁니다. 자, 이번에 틀린 거 됐네요. 1번 볼까요? 자, 특별 승계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매수했다 이거예요.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문제는 전 소유자가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을 했다 이거예요. 이때 승계한 사람이 과연 체납관리비를 승계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공용 부분의 체납관리비는 승계한다라는 게 판례였죠. 따라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체납관리비 있잖아요. 체납관리비 중에서 공용 부분 체납관리비는 승계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연체료가 많이 쌓여있겠죠. 이것까지는 승계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꼭 관리사무소에 가셔가지고 뭘 확인해야 된다? 체납관리비를 꼭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쵸? 네. 그 다음 2번 질문해 보니까 양도가 됐대요. 근데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을 경우에 담보 책임을 누가 물어갈 거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현재 소유자가 물어가는 거죠. 최초에 분양받은 사람이 아니라 현재 소유자가 물어가야지 맞겠죠. 정답 2번이네요. 자, 키워드는 분양대금 다 이미 다 완납을 했어요. 완납을 다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의결권 행사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4번 질문입니다. 재건축에 들어갔는데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너희들은 그 집을 팔고 나가라 매도를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매도를 청구하는데요. 그 전제 요건은 너희들 참가할래 안 할래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촉구를 하는 건데요. 촉구를 할 때는 반드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4번 질문에 이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5번 질문이네요. 자, 재건축 결의가 만약에 무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매도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건축 결의가 무효일 경우에 이때는 재건축 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너 팔고 나가라 할 수는 없고요. 재건축 결의가 유효일 때 너희들 팔고 나가라 한다는 것이죠. 자, 틀린 거 됐네요. 자, 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둘 수가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회계는 또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인 같은 경우 있잖아요. 관리인 같은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요.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정한다라고 합니다. 만약 부정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법원에다가 해임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관리위원회 유형 같은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중에서 나오는 겁니다. 구분 소유자, 점유자가 아니라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 5번입니다. 자, 틀린 거 됐네요. 1번 질문입니다. 자, 임차인 같은 경우도 관련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관련 같은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면을 통해서도 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혀 부분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나온다면 당연히 대사용권은 따라오는 거죠. 따라서 미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집합 건물에서 주거용인데 이걸 상가로, 즉 용도를 변경하는 재건축 결의도 허용된다라는 게 이게 판례가 되거든요.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네요. 정답 4번이에요. 그리고 이 분양한 사람과 시공자 있잖아요. 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담보 책임을 진다라고 합니다. 재건축에 관한 내용 나와 있고 틀린 거 됐네요. 1번 지문에 보니까 5분의 4 숫자를 기억해야 되겠죠. 재건축 결의는 5분의 4 요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질문에 보게 되면 찬성하지 않은 사람에게 너희들 참가할래 안 할래 반드시 서면으로 촉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회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참가 안 하겠다는 거죠.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것은 참가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정답 3번이네요. 자, 의결권 행사는요. 서면, 전자적 방법, 대리인 통해서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워낙 요즘에 이제 뭐 인터넷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적 방법 이게 이제 추가된 거죠. 그 다음에 한 단지 내에 여러 동 건물을 일괄해서 재건축한다라고 한다면 각각 건물마다 재건축 결의가 다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게 판례였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집합건물법 마무리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실명법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